네네. 부의 지도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디지털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에코시스템, 탄소 경제하고 지구 환경 그 두 가지 이슈로 앞으로 간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것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미세조정 우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어떤 이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좌표 산업은 당장은 싸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막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단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좀 길게 보시면 앞으로 될 산업 딱 두 개를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날로그가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 그럼 또 하나는 탄소를 저절로 만드는 결국은 무공해로 하는 이런 산업들에 또 주목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이번 CES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이런 얘기를 했죠. 그 2년 동안 벌어질 일을 2달 동안 압축해서 다 이뤘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은 야 이거 앞으로 생각보다 이 세상 빨리 오겠구나를 느끼게 해줬고요. 각국이 통화 정책을 대부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재정 정책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 조 바이든도 돈 풀겠다고 얘가 재정 정책이죠. 재정 정책을 풀겠다는 건 뭐냐? 안 될 산업을 보호하는데 돈을 많이 쓸까요? 될 산업에다가 마중물을 붓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면 파워입니다. 파워. 한국도 뉴딜 정책을 얘기했는데 두 가지였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한 타겟이 있는 방향을 지정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버무려지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도 좌초 산업을 딛고 또 성장의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슴이 아프지만 이 산업에서 많이 적어도 결국 탈락하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직이라든지 것들, 기본소득도 아마 상당히 활발하게 당분간 오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직업을 잃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나가야 될 돈이 있는 거고요. 로보타이제이션이 된다. 노동의 소득 폐해가 올 겁니다. 대신에 사람은 또 언제나 그랬듯이 더 창의적이고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뭔가 열심히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가 아주 장밋빛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초 산업에 걸려져 있지는 않은가? 혹은 노동의 소외가 될 수 있는 직업군이 있지는 않은가? 또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 재교육 그리고 평생학습 그 용어가 정말 와닿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이런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서서 기업도 변해야 되지만 개인분들도 정말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완전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미래를 말하고 공상과학, 공상도서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정책부터 이게 글로벌적인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게 선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0년이 돼가지고 뭐 30년, 35년, 뭐 길게는 50년, 60년 이게 정해진 상태에서 이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예. 실제 현대라는 기업에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까지 조정하면서까지 이게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과 진짜 10년, 15년이면 이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했지만 처음에 아마존도 뭐 이런 시대가 열릴 거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부분을 서로 믿은 분들은 투자를 해서 뭐 3,700건 안 오고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메이스 백화점하고 얼마나 뭐 기존의 유통망들이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미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네, 방금 이제 아마존 얘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어디 투자할 때요, 한 10배만 올라도 못 들어가요. 근데 3,700배 오른 아마존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가가. 이번에 제 주식이 창업인 거예요. 공동 창업인 거지 1차 증자가 아니에요. 제 최초의 창업 자금이랑 비율을 똑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지금 따로 10억을 준비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주식이 예탁금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9억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돈 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게 이미 9억을 좀 넘었단 말이죠. 자, 제가 전주 CEO 강의에서 한 달 전쯤에 했나요? 자, 디지로그하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그대로 가는데 지금 이게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분명히 어떤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인데, 그래서 그거 또 하나가 이제 그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기후변화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이 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용어를 하나 던졌죠. 신조어라 그랬죠. 플랫콜라이제이션이에요. 플랫콜라이제이션. 플랫폼하고 에코시스템 두 가지가 엄청나게 강조될 것이다. 그때 그 강의에서 한두 달 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확하게 그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고, 왜냐면은 지구 문명 자체를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대면하고 에코시스템은 잡지 않으면 뭐 국가의 문명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망하니까요. 인류의 문명이 망하니까. 자, 그럼 그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지금 현재 V 지도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건드리는 문화 쪽이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코시스템하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반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라는 것은, 그게 생태계가 불안해지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현재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 비대면이라는 게 완전히 또 기본이 돼버렸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본이 갖춰졌고, 두 번째 기본이 갖춰졌어요. 그럼 세 번째, 그 두 개의 마당, 넓은 그 에코시스템이라는 마당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멍석이 깔렸어요. 그럼 인간은 그 두 가지 바탕 위에서 뭘 하면서 살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세 번째 기본 중에 기본, 인문학적인 인간의 기본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것이 10년 내에 거의 다 깔려버려요. 5년 내에 깔릴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본은. 물론 에코시스템은 좀 더 오래 걸리지만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구가 이제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이제 회복을 시키겠죠. 자, 5년 내에 아마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 뭐 여기서 V 지도에서 보면은 뭐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방향 전환을 해서 시도하고 있다 등등등. 그럼 테슬라하고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구글하고 아마존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그거는 제가 책에서도 이미 다 써놨고요. 그런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제 영상을 보는 그 개개인들에게 직접적인, 뭐 정말 이 중에서 아마존 주식 한 1% 이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플랫폼이 그냥 갖춰져 구성되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공지능을 개인적으로 특히 문화적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가만 연구하면은 인공지능 플랫폼 내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에코시스템하고 이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이 넓은 마당과 기초적인 마당과 온화한 어떤 조건과 우리가 놀만한 조건과 멍석이 깔린 상태에서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호모 루덴스가 될 것인가? 저는 그 기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 테슬라를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이. 그러니까 그 기업의 전체, 예를 들자면 회장이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업은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누가 그걸 하던지 간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앞에 이 그림은 감각의 정원인데 이게 2017년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째 조금씩 그리고 있는 거죠. 3년째. 이 중에서는 제가 이제 꽃을 다시 지워버려야 될 것이 있고, 다시 덮어야 될 게 있고 그래요.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지웠다가 그렸다가 덮었다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딧불이, 이걸 아마 동영상으로 길게 찍으면은 꽃이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거예요. 반딧불이처럼. 그렇게 3년 넘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미세 조정 우주를 말씀드릴게요. 그 미세하게 꽃 하나하나를 그려가면서 마지막에 그 완성품이 나오듯이 지웠다가 그렸다 하듯이 미세 조정 우주라는 것은 평행 우주론적으로 마지막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의 확률로 이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이 우주의 그 미세 조정 이론인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존재하게끔, 그것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미래를 꿈꿀 때 어떤 점에 도달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인데, 일종의 내가 신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얘한테 이 일을 맡기겠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얘를 성공시키겠다. 그 조건을 자기 깊은 양심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의견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미세조정 우주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인사 대천명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평행 우주에서 이제 미세조정 우주에서 저기 다양한 꽃이 있듯이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건데, 그 자기의 꽃의 모양과 향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이 세상에서 그 개나리가 나는 백합이 되고 싶어, 이게 되지 않는 게, 왜냐면은 그게 어떤 신과 자기 영혼과의 하나의 약속을 하고 태어나거든요, 지구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모든 역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미고로서 저와 함께 이제 이 정말 거대한 인류 문명의 역사에 함께 하는 건데,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라든가 역할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뭐냐면은 서로 다 역할이 매 순간 바뀌어요. 매 순간 바뀔 수 있는 우주고, 진짜 평행 우주를 이해한다면 사는 게 참 편해요. 편하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있는데, 그 대신 이제 그 매 순간에 자기가 그 진인사를 하겠다, 진인사 대천명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만큼은, 그것을 놓치면 그 마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미세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평행 우주에서 양자물리학에서 결맞음 상태라고 그러죠. 결맞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긋나 버려. 안 돼. 자꾸 꼬여. 예. 진인사가 바로 그 신께서 미세 조정을 해서 내 앞에 어떤 새로운, 그것이 가상현실이 됐든 뭐 시뮬레이션이 됐든 아니면 진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됐든 간에 그 미세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두 가지 마당, 에코시스템이라는 마당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멍석이 깔렸는데, 그 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에서 이미 제시를 했고, 제가 현재 준비하는 대기업은 바로 그 홈으로 댄스 대기업이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2월 22일로 정말 10,000원이라도 제가 10,000배까지 성장을 시켜서 보여드릴 테니까, 뭐 아마존만 5,000배 성장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